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규원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저희가 리액트 환경에서 복잡한 차트를 구현하기 위해 차트 라이브러리를 새로 개발하는 과정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발표를 마쳤을 때 저희가 왜 차트를 쪼개어서 다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공감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속한 데이터 플랫폼 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 플랫폼 팀은 의료 연구자들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B2B 플랫폼이라는 소재가 저한테도 처음에 굉장히 낯설게 다가왔어요. 여기 저와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프로덕트를 먼저 간단히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지금 저희의 프로덕트 화면 일부인데요. 사람을 살리는 저희 의료 도메인에서 어떤 약이나 치료가 실제 샘플에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이런 연구 데이터들의 중요성은 다들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의 이 핵심 프로덕트 HRS는 의료기관에 쌓여왔던 연구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 분석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분석을 거쳤을 때 기관의 기록으로 존재했던 데이터들이 비로소 인사이트가 되는데요. 저희는 연구자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필터링이나 시각화 같은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원하는 부분들이 차트를 통해 얼마나 보기 쉽고 직관적으로 드러나느냐에 달려 있게 됩니다. 특히 의료 분야의 데이터들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장표와 같이 유형에 따라서 차트의 형태도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연구 플랫폼에서는 데이터의 주요한 결과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차트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조작하는 요구사항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의 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만드는 과정이 쉽고 빨라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차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요구사항들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차트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쉽고 유연해야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저희도 장표와 같이 여러 기존 라이브러리들을 비교해보고 또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리액트 생태계에서는 이미 여러 차트 라이브러리들이 잘 쓰이고 있죠. 이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표시된 부분과 같이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설정을 최소화하고 쉽고 빠르게 차트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가장 많이 쓰이는 차트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차트.js를 사용해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본 코드입니다. 기본적인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요구사항이 살짝 복잡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겪었던 상황을 먼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의 코드로 꺾은 선 그래프를 간단하게 구현한 다음 데이터의 Y값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값들이 뭔지 한번 쪼개보는 걸로 시작하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색이 달라질 구간을 정하기 위해 당연히 데이터의 Y값들에 먼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바뀐 색상을 적용시키기 위해 차트에서 실제로 꺾은 선을 표현하고 있는 요소에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접근한 데이터와 꺾은 선 요소 간의 매핑 관계입니다. 사실상 모든 차트는 데이터를 화면상의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의 집합인데요. 이걸 해주는 변환 함수를 스케일 함수라고 부르고 우리가 입력할 데이터의 범위를 도메인, 그리고 변환할 좌표 또는 다른 값들의 범위를 레인지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전부 각자의 스케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값을 색상으로 변환하는 것까지도 값이 도메인이고 팔레트가 레인지인 스케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작성했던 이 간단한 코드만 보고 꺾은 선이 어디 들어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좌표로 어떻게 변환하면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마주쳤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부적인 요소들이 인터페이스 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값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매번 찾아봐야 하는 러닝 커브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서를 찾아보면 이런 형태의 함수를 작성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차트 라이브러리들은 이렇게 나름의 방식으로 차트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차트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추상화해서 감춰놓은 대신에 이렇게 커스텀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함수를 이제 잠깐 더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렇게 로직 내부를 나누어서 보면 차트라는 한 개의 객체가 우리가 앞서 필요로 했던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케일 함수, 데이터, 그리고 꺾은 선의 보더 컬러까지 모두 하나의 객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의 객체를 주입받는 함수가 한꺼번에 세 가지 일을 모두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겪었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객체와 함수가 너무 커다래지면 작은 변경에도 넓은 범위에 영향이 미친다는 건 다들 예상하시는 문제일 것입니다. 로직이 분리되기도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함수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그라디언트 함수를 실행시키면 이제 데이터의 0번째 데이터셋은 자신도 모르게 색상이 수정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누군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객체만 볼 일이 생겼을 때 이 0번째 데이터셋에 그라디언트가 입혀진다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저희의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의료 데이터 연구라는 특성상 차트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오류가 없이 동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더해질수록 로직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저희는 기존 라이브러리로 효율적인 개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쉬워야 하고요. 그리고 변경이 발생했을 때 작은 범위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번 새로 로직을 작성하기보다 조합과 합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사분면에서 다른 라이브러리들과 비교해보면 표시된 부분과 같은 위치에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요. 먼저 리액트 컴포넌트 형태로 차트를 구현하면 차트의 각 구성 요소들을 적절한 단위로 분리하면서도 비교적 쉬운 조합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피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값들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적당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왼쪽의 코드를 리액트 컴포넌트 형태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트를 리액트 컴포넌트 형태로 바꾼다고 해서 저희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같은 리액트 컴포넌트 형태더라도 다양하게 차트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런 형태들 모두가 나름의 추상화입니다. 즉 추상화라는 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 돼요. 여기서 라이브러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그리고 저희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서 무엇을 몰라야 하고 알아야 하는지는 항상 달라지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답을 먼저 찾기 위해 저희가 차트를 만들 때 생겨나는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차트라는 컴포넌트는 사실 데이터를 받아서 특정한 규칙을 통해 변환하는 여느 리액트 컴포넌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로직에 통계적이고 수학적인 지식들이 포함되고 협력이 조금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그중 로직 자체를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직이 그 차트의 정의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막대 차트를 하나 예시로 들어볼 건데요. 이 차트에서 각 막대의 위치와 높이는 데이터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입니다. 데이터를 막대의 높이로 나타낸다는 것이 곧 막대 차트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외의 모든 값들은 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표에서도 지금 막대마다 스타일과 색상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차트의 규칙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와 UI의 영역이죠. 앞서 저희가 꺾은 선의 색상을 바꾼 것 역시도 UI를 수정하는 것인데요. 조금만 차트의 생김새를 바꾸려고 해도 이런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의 꺾은 선 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리면 툴팁이 보이게 한다던가 아니면 추가한 그라디언트를 설명하는 범례를 다시 추가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따라올 수도 있겠죠. 이것들은 전부 데이터를 표시하는 UI의 영역이므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로직의 관심사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즉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데이터를 어떤 통계적이고 수학적인 로직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상태와 UI에 잘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조금 더 일반적으로 바꿔볼까요? 앞선 문장에서 로직을 행동으로, 차트를 컴포넌트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개념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로직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면서도 커스텀의 자유는 보장된 컴포넌트, 바로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입니다. 처음 차트 라이브러리 개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저희 팀 내부에서 샤드CN과 레딕스 UI라는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기본적인 로직들이 전부 내장되어 있으면서도 UI를 커스텀하는 데는 제약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점이 굉장히 강력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실 차트도 이렇게 만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듯 이렇게 차트도 사용할 수 있다면 일단 익숙한 인터페이스와 간단한 사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달성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 라이브러리의 많은 컨셉을 디자인 시스템에서 차용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차트를 컨텍스트 API에 기반한 컴파운드 컴포넌트 형태로 구현했는데요. 이건 먼저 추상화의 첫 번째 측면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자가 몰라도 되는 차트 로직은 잘 감춰서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왼쪽의 코드는 일반적으로 꺾은 선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툴팁으로 데이터를 표시하는 로직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코드의 내용이 중요하기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커서를 추적하고 데이터를 저장해서 툴팁에 전달하는 모든 로직들이 사용자 쪽 코드에 직접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컴파운드 컴포넌트 패턴을 사용하면 로직을 라이브러리 내부의 컨텍스트로 감추고 겉으로는 UI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컴포넌트 방식은 이렇게 왼쪽과 같은 리액트 컴포넌트가 아닌 방식과 더 뚜렷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컴파운드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AP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라이브러리 없이 구현을 각 컨텍스트 내부에 감추고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가 차트의 로직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저희는 앞서 정의한 대로 UI와 관계없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값들을 차트의 로직으로 정의하고 추상화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컴파운드 컴포넌트의 목적은 컨텍스트 API를 사용해서 아무 데서나 값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구현에 직접 의존하지 않고 유연하면서도 느슨한 연결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앞서 질문했던 알아야 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인터페이스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문제 코드의 하나인데요. 여기서 함수가 차트의 보더 컬러 속성에 직접 접근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함수가 단순한 배열인 데이터셋의 내부 요소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트의 배열의 구조에 직접 의존하게 되면 내부 요소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 때 함수가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이건 UI가 데이터 객체의 구현에 의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API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는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까와 같이 데이터의 구현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여전히 데이터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장표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데이터의 0번째 요소가 바뀌면 라인 컴포넌트가 표시하는 데이터도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구현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에 ID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ID를 사용하는 방식은 서버 상태를 관리해주는 리액트 쿼리 또는 릴레이 같은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보셨다면 익숙하신 방식일 것입니다. 식별자를 통해 데이터를 정교화하게 되면 데이터의 형태와 뎁스가 다양할 때 무심코 발생하는 의존성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 컨테이너가 데이터를 배열로 관리하든 객체로 관리하든 관리의 형태와 UI 컴포넌트의 관심사는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선되었을 때 데이터의 변경에 관계없이 식별자만 알고 있다면 일관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특정 함수의 내부가 아니라 훅을 호출할 수 있는 곳 어디서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금 예시로 들었던 툴팁처럼 위치나 차트 종류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데이터가 달라지는 컴포넌트들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데요. 왼쪽과 같이 매번 라이브러리의 인터페이스와 객체에 의존한다면 커다란 함수가 매번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키만 주고받을 수 있다면 각 컴포넌트에서 독립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차트의 각 구성 요소들과 컴포넌트들을 매핑시키고 UI의 구조를 코드에 더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의존을 더 끊기 위해서는 호출할 때 데이터의 형태까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차트는 도메인의 특성상 종류별로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필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이터 형태에 대한 의존을 어느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툴팁을 드디어 컴포넌트 형태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좌측의 코드에서 여전히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툴팁을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의 원칙은 UI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었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차트를 이루는 컴포넌트의 구조는 충분히 드러나지만 각 컴포넌트 내부의 UI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컴포넌트 자체로 이미 UI가 한 단계 추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른쪽과 같이 프롭스를 잔뜩 추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프롭스를 추가하려면 결국 요구사항들을 미리 예측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추상화와 유연하지 못한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상화의 두 번째 측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추상화에서 중요한 것은 몰라도 되는 값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잘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야 하고 자주 변하는 값들을 섣불리 감춰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유연함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몰라야 하는 것만 감추고 나머지는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잠깐 다시 툴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화면상 툴팁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것은 내부에 감춰진 UI 컴포넌트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쉽게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했을 때 저희가 몰라도 되는 것은 표시된 것과 같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차트의 좌표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좌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하는 일들은 차트 내부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의 코드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값에 따라 UI를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밖으로 꺼내서 의존성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렌더 프로스 패턴을 사용해서 UI 컴포넌트에 대한 제어를 역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children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포넌트 내부에서 계산된 값을 외부로 공개하고 렌더링될 UI 컴포넌트 자체는 외부에서 주입하는 구조가 됩니다. 사실 훅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전만큼 렌더 프로스 패턴이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훅의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컴포넌트 내부에 값을 가둘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라이브러리의 경우 사용자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내부의 값을 외부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렌더 프로스 패턴은 값을 사용하는 로직을 외부로부터 주입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내부의 값을 외부 코드에서 사용하기 더 용이한 경우가 생겨납니다. 이런 패턴은 테일윈드의 헤드리스 UI, 그리고 리액트 트랜지션 그룹 같은 헤드리스 라이브러리들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상태만 제공하고 UI의 제어권을 온전히 사용자에게 넘기고 싶을 때 아직 유효한 패턴입니다. 이렇게 렌더 프로스 패턴을 사용해서 이제 차트 라이브러리는 내부 로직을 감추고 계산 결과만 children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달된 프롭스를 사용해서 UI를 분기하고 렌더링하는 로직은 사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리액트 컴포넌트 형태끼리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던 제어권을 사용자에게 잘 넘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라이브러리의 구조는 이렇게 장표와 같습니다. 먼저 컴파운드 컴포넌트를 의존성 컨테이너의 개념으로 보고 차트 종류에 따른 로직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1차로 주입하면 내부에서 식별자를 사용해 접근하고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로직에 의해 계산된 상태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렌더 프롭스 형태로 공개하여 사용자가 직접 UI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차트를 왜 쪼갰는지 이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꼭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매일 겪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어떤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겪던 문제의 본질을 제고하고 구조와 설계를 바꾼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차트를 리액트 컴포넌트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른 차트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디자인 시스템과 헤드리스 라이브러리에서 찾았습니다. 가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하는지를 잊을 때가 있는데요.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친 문제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